자, 2019년 1월 4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다우저스를 보게 되면요. 간만에 또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몇 포인트 올랐죠? 750포인트. 3% 정도 올라주었죠. 예,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한 만큼 이게 비슷할 정도로 좀 큰 폭으로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좋은 장 기대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장이 저점을 살짝 깼지만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코스피 200이죠.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요 구간 때 얘기했던 운 좋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살짝 깨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살짝 기대가 되네요. 깨긴 깼었으나 뭐 아주 미약하게 살짝 깨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바닥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다행히 650포인트를 이탈하는 척 했지만, 뭐, 결국에는 살짝 이탈하긴 했었죠. 저점이 648.95였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켜주고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네요. 약한 척을 했지만 여전히 지켜준다. 하지만 지금 여러 번 시도하는 자체만으로도,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켜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또 그 흐름을 따라가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 전체가 나쁜 척을 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뭐 바닥 흔히 말해서 고가권에서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여기서는 뭐 1000포인트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닥권에서는 온갖 악재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시점을 보면 온갖 악재들이 허거날 나오는 뭐 그런 장이죠.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바닥으로 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점으로 튀질 않고 오히려 더 빠진 흐름이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공포 지수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만약에 투매가 일어난다. 반대로 상승 구간에서 다들 이제 어느 좀 광기에 내몰려서 열심히 좀 과하게 뭐 주식을 산다 할 때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곤 해요. 근데 그런 구간대가 거의 뭐 극점,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게 빠지는 걸로 봐서는 투자 심리가 바닥을 쳤어도 오히려 저점을 깼어도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자, 어쨌든 장 자체는 어쨌든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다시 저점을 이탈하면은 정말 또 재미없어지겠지만 이번엔 저점을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기서 뭐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 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볼게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이오주들 위주로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먼저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올라갔다 팍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손절을 쳐버렸어요. 얘는 당장 그냥 버려갖고 시가부터 시가 올라가자마자 내려올 때 여기서 그냥 던져버렸고요. 대신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이탈하지 않아가지고 잘 들고 있다가 얘는 뭐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쁘게 잘 올라와서 목표가까지 다 청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독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었죠. 근데 얘는 이제 여기 내려오면 체결시키겠다고 했는데, 뭐, 그 강스텐 바이오가 손절되고 난 다음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다 내려와가지고 그냥 본전이 아니라 약수익에서 그냥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셀루메드도 하나 들고 있었죠. 얘는 그냥 손절이 되어버렸어요. 얘는 8,79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냥 아침에 과감하게 이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뭐 어제는 그렇게 많이 먹은 장이 없었다. 뭐 예로 한 7, 8% 정도, 7% 정도 수익 났었고요. 나머지는 뭐 2%, 2%, 3% 손절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별로 남은 게 없었다. 뭐 그런 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바이오주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금 바이오주에 활력이 불어 넣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도 슬슬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매수했던 종목은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가장 깔끔하고 이뻐 보여서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가도 이렇게 끝났네요. 뭐 이쁘게 끝난 모습이었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손절 당한 부분 여기서 복수해줘야겠죠. 예, 그 생각으로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일단 3,150원짜리 올라오면은 30%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올라오면은 나머지 30% 익절하고, 더 올라가면 나머지 40% 익절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HP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고 있고,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이긴 하지만 얘는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예,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280원짜리를 내려오는 것 같다가도 이제 그냥 여기서 시세를 좀 주고 내려오게 되면은 재미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시세를 주고 내려와가지고 1280원짜리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리인 1260원짜리에다 걸어놨는데 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서 끝났는데, 뭐 얘는 이렇게 있다가도 자리 잡다가 마침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간대가 아마 정리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네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움직여 주다가 아마 언젠가는 살짝 더 이거 내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종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손절 당한다 하더라도 이 밑에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해 놓은 것들은 이 구간대 일단 분할 매도로 70% 정도 분할 매도를 할 거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몇 번 올라갈지도. 슬슬 이제 위로 한번 튀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시도했으니 한 번쯤은 가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움직인 흐름이 엄청 강하게 움직여준다면은 이 고점 돌파할 때 좀 팔아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원래 계획대로 1,400원 부근대에 어, 70% 팔아주고 나머지만 소량으로 들고 가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좀 내려와서 자리 잡아줄 때, 또는 이 자리에다가 그냥 바로 1190원쯤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다가 체결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195원쯤 적당할 것 같네요. 예, 그 자리에다 체결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 뉴로스라는 종목도 원래 6,650원짜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가가 6,660원까지만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좀 되게 아쉬워요. 얘도 수소차 종목인데 이 구간대에서 지지받고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간 부분 때문에 일단 밑으로 이 부분은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고 있다가 여기 한번 흔들어 주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번에 좀 밑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350원 이 구간대가 일봉상에서는 한 요쯤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도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주고 원래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많죠. 예,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또 앞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을 찾아보자면은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지금 자리가 여기였다면은 한번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11선 부근 때까지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뭐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뉴로스를 밑에 자리에서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스는 그 다음 자리 좀 이것도 다음 주 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다음 주 말쯤에 아마 자리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350원 자리를 일단은 기다려 본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얘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체결을 시켰다가 그냥 본전에 나왔었어요. 왜냐면은 좀 이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조정이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구간대까지 대략 저 구간대가 6,160원 이하로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애매해가지고 체결시켰다가 일단 두 종목 들고 있으니까 패스는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중국으로 해서 얘도 만약에 과하게 한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하게 자리가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쑥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윗꼬리랑 아랫꼬리 긴 그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이렇게 도지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5,8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제대로 접근해 보고 싶은데 그 자리가 아마 요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5,650원 그 자리로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CD. SCD는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다음날,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370원짜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시로 포피스트 NC를 예시로 들었었죠. 한번 더 보고 가죠. 포피스트 NC. 예, 이런 구간대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네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시간으로 마이너스 2.78% 떴으니까 뭐 내일 이렇게 해서 한번 통 찍어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고 여기서 한번 그대로 또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EXT. EXT는 좀 여기까지 과하게 좀 조정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냥 여기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 때 살까 하다가 다른 종목을 들고 있어가지고 사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반등하는 척 하다가 한번 쑥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2,600원 밑에서 기다릴 생각이고요. 뭐 제대로 기다린다면은 뭐 이 사이가 되겠는데 얘는 여기까지 일단 기다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게임즈 요즘 핫한 이슈죠. 넥슨 그 매각 때문에 넥슨 GT 그 매각설 때문에 좀 이 종목들이 핫한 게임주들이 좀 많이 핫한데 한 번쯤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을까. 얘도 결과적으로 SCD랑 비슷한 지금 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200원짜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요 구간이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11,000원짜리가. 그래서 요 구간대 11,000원대를 목표가로 삼고 9,200원에 체결되면은 여기에 청산한다. 수익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시간에가 2.5%가 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SCD처럼 이렇게 했다가 이게 질질 흐르다가 끝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넷게임즈랑 SCD 같은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인디F 아침에 체결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얘도 SCD랑 넷게임즈처럼 같은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자리를 좀 기다렸었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잡아준 자리가 여기 앞에 자 여기 앞에 구간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피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구간대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자리 잡을 때 뭐 최소한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라도 접근했어야 되는데라는 좀 반성을 해보는 종목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만 해도 벌써 7%가 나오는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다음번에는 이런 구간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반성을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어부산도 결국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더 나올 거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일봉상 보게 되면은 이 구간대 자체에서 한 번 더 밀어쳐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어설프게 잡아주는 척 하다가 슬슬 올라가서 어느 순간 빵 튀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어부산은 이제 구경만 하는 걸로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이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열심히 흔들어주는 모습이고요. 얘도 뭐 비슷한 게 SCD랑 뭐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나 일단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약한 부분이고 얘는 여기 위에서 흔들다가 좀 나중에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틸렉스도 이 구간에서 기다려보면 어떨까 했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자리를 잡아주고 가버렸고요. 여기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ARB 바이오는 좀만 더 내려왔으면 체결이 됐을 텐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으면 체결이 됐을 텐데 안 되고 얘도 그냥 가버린 모습입니다. 장 전반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 그래서 ALB 바이오도 이 자리를 기다리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중에서 내려놓고 오파스넷도 뭐 얘도
서진 시스템처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종목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보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장이 좋아졌다라는 흐름 때문인지 그냥 마음대로 지금 가버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체결시킬 만한 체결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 종목들을 언급해 놓고 그 중에 내려오는 종목들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섹터로는 수소차와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뜬 테마가 또 있었는데 그게 어 누구였냐면요. 잠시만요. 네, 임종석 테마주였는데요. 이 사람도 뭐 관련주들이 좀 뜨고 있나 봐요. 하인베스틀도 예전에 매매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 구간에서 매매해서 요거 이렇게 먹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여기서 요거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다시 내려왔었으니까 좀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또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이제 관심권에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워낙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800원대 이거는 이제 아까 에어부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그래도 얘는 이 폭 자체가 좋기 때문에 2,800원쯤에다가 체결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지켜봐야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에이프로젠 KIC가 그 오버행 부담 때문에 하한가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좀 점화를 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좀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진 않고 거래는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풀리지도 않았지만 이 안에서 누군가 열심히 사주었나 봐요. 풀진 않고 어쨌든 얘도 하한가 풀리면 한번 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매매 자체가 쉽진 않으니까 구경하는 걸로. 예전에 미래 SCI 예, 이 종목이 여기서 한가 풀리면서 수익을 꽤 크게 줬었죠. 예, 이런 흐름들처럼 이런 흐름들을 한번 보고 한번 지켜보는 관점으로 에이프로젠 KIC 이 종목을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하한가가 들어가서 한올바이오랑 강스텐 바이오텍에 영향을 받고 떨어졌나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큰 영향을 받진 않았었네요. 네, 그리고 삼화전기 이 종목도 좀 해볼 만한 종목으로 2만 원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얘는 혹시 내려오게 되면은 체결시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2만 200원에서 이 종목을 일단 기다려 보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일 관종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IM텍도 좀 내려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얘도 기다려볼 만한 자리가 1470원짜리를 기다려보고 있는데 체결을 시켜줄지는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내려오게 되면은 미리 걸어놨다가 체결을 시키면 되니까 그 중에 일단은 대유 에이텍, HB 테크놀로지는 지금 좀 올랐으니까 혹시 내려오게 되면 얘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얘는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HB 테크놀로지, 대유에이텍, 뉴로스, 이스페타시스, SCD, 넷게임즈, 인디에프, 사마전기 그리고 IM텍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딱히 건들만한 종목은 없는데 EM코리아도 EM코리아는 이제 좀 걸어놓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얘는 여기서 한번 이제 흔들어 줘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끝난다. 그러면은 7,000원대가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좀 표시를 하자면은 6,990원. 예, 그 자리를 좀 기다려 볼게요. 얘도 이렇게 있다가 내일 만약에 도지 만들어주고 또는 아래꼬리 톡 찍어주고 바로 올라가면 정말 대박인 종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EM 코리아까지 지켜보면 되겠네요. 오늘 좀 길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할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단 하루 만에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저점을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한 모습을 보고 이 HB 테크놀로지랑 대유에이텍을 접근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점 이탈할 때까지만 해도 아유 장 또 힘들어지겠구나 했는데 다시 회복하는 모습 때문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편안하게 장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원칙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려오지 않는 자리에서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척 한다고 사지 마시고
또는 종목이 이쁜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지수가 더 떨어진다면 조금 패스했다가 지수 자리 잡아줄 때 같이 잡아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장으로 보여지네요. 자,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